NBA 오늘 19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면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님. 안녕하세요, 자유입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학돈님. Yo,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학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님 가야인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의 르브론 대변인이었죠. 가야인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야인입니다. 근데 왜 가야인이에요? 그 인터넷 구글 검색해 보시면 그 가야인 쳐보시면 나오는 그 두상 얼굴이 있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닮아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제 사실 그걸 보면서 가야인이 그 뿌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번 갤러리에 가야인 사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가야인. 해시태그 가야인. 구글에 가야인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긴장되네요. 긴장되네요. 저 솔직히 지금 떨립니다. 지금 처음 와가지고 네, 뭐 편집은 잘 해주시길 거라 믿고 이렇게. Let's go. Let's get him. Let's go. 자, 녹음했을 때 NBA on. Yeah.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은 오랜만에 광장동 달달이 아버님께서 달아주셨네요. 이제 서부 컨퍼런스 이제 과거에 5월 23일에 달아주셨는데 오클이 이제 2대1 되었다. 지금은 3대2가 되었죠. 뭐 이제 골스가 좀 지치는데 뭐 다른 멤버들이 오패스한 걸까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컨퍼런스 파이널 리뷰 때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미스팡님. 재미있는 방송으로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분 역시도 오클과 골스에 대한 평을 좀 주셨고 저희가 예측하기가 이제 힘들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들으면서 NBA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갑니다. 농구를 좋아하지만 딱 NBA를 딱히 챙겨보는 편이 아니고 그냥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덕분에 알수록 매력있는 NBA입니다. MMA가 주무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혹시 선수들의 특이한 훈련법이나 스킬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뭐 최근에 뭐 스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도 지금 아니욱 씨나 뭐 기타 등등에서 좀 열풍이 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유명한 게 빅맨 중심으로 클래스들이 있죠. 오프 시즌 때 뭐 올라주온 클래스라던가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올라주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하워드가 매년 참가해서 하킴 스쿨. 네. 하킴 스쿨은 그런데 늘지 않죠. 그렇죠.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 르브론 제임스였죠. 아, 그렇죠. 네, 르브론 제임스가 수혜자인데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네, 재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수업료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정도인가 아마 그 한 코스에.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는 없고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죠. 뭐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 최근에 김승현 선수나 안희욱 씨가 하고 있는 스킬 트레이닝 가외들이 조금 하고 있고요. 뭐 시간당 한 1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내는 뭐 저희 알 바 아니고요. NBA 얘기로 하면은 이제 뭐 대세인 선수부터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스테픈 커리가 줌바 댄스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 시즌에 이제 그 줌바 댄스 검색해 보시면 이제 미셸 오바마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쫄쫄 입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푸더크 어떤 이제 하체의 어떤 유연성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봤던 게 이제 예전에 그 조아킴 노아가 이제 오프시에 트레이닝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잠수를 해서 덤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어깨 부상 당한 거예요. 굉장히 옛날이었어요. 그건 이제 거의 초창기였으니까. 네. 그리고 뭐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드웨인 웨이드라든지 굉장히 유명하죠. 워크아웃을 굉장히 빡세게 하는 것도 유명하고 뭐 코비도 마찬가지고. 네, 오프 시즌 때는 주로 뭐 암게임, 프로암 게임들을 많이 하면서 서로 뭐 픽업 게임들 많이 근데 하니까요. 이게 좀 다른 게 그 스킬 같은 트레이닝은 그 NBA에서는 각 팀에서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그 코치들은 이미 그 팀에서 다 데려가기 때문에 은퇴 직전의 선수도 왜 연봉을 많이 주냐면 사실 플레잉 코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 제가 2004년도인가 3년도 때 플레이오프 한번 경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벤 월러스가 경기 시작에 앞서서 자유투 연습을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일반 공보다 무거운 그 메디슨 볼 있잖아요. 그거를 자유투 라인에서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진짜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왜 하지 그냥 일반 공으로 그냥 던져도 안 들어가는데. 네. 다 뭐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뭐 대충 유명한 스킬 트레이닝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노랑물결님,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누가 뭐래도 팟빵계 최고의 농구방송 NBA오네요.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되게 민망하네요. 방송을 들을수록 대학 내 피파 에이전시가 되려고 스터디하면서 구성원들과 즐겁게 수다 떨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방송을 들을수록 진행하신 분들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하시는데 그냥 재미로 적어보겠다고 하시면서 주인장님은 위트도 있고 정리를 잘해주는 김성주 같은 스타일. 감사합니다. 네, 자유인님은 좀 친했더라면 자유인님은 차분하면서 매력적인 보이스가 오상진 씨. 끼가 없는 아나운서로 유명했죠. 그래서 자주 졸죠. 자유인님이. 자유님 노래방을 같이 한번 가봐야겠어요.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현란한데. 그쵸. 탁재훈 이후로 가장 현란한 푸더크를 보여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산티나는 춤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전 가야인입니다. 네. 아니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제 목소리가 일일 게스트거든요. 네. 학도님은 약간의 촐랑됨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전현무 씨 같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방송을 많이 하는 전현무, 돈을 네. 많이 버는. 네. 그리고 호수인님은 왠지 가장 인지도 떨어집니다. 신영일 씨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셨죠? 누군지 몰라요.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낌이 그렇네요. 날씨가 감사합니다. 더워지니 네, 건강 관리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란물결님 중앙대 연극영화과의 오픈 모임 기대하겠습니다. 산 한번 가야 되는데. 회목을 한번 가시죠. 그리고 이한님, 멤피스가 예거 감독의 후임으로 데이비드 피츠데일 전 히트 어시스트 코치를 영입했는 낯선 이름이시다. 그래서 이슈를 다루실 때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고, 올 NBA 팀이 발표되었다. 디조던의 퍼스트 팀 센터 뽑힌 것과 하든이 서드 팀에서도 안 뽑힌 게 이변인 것 같은데 오네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위클리 뉴스에 저희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농구하자님께서 저희가 지난주에 별명을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데릭 피셔 조던 파머 둘이 어부농부 1차 산업 듀오라고 그쵸. 있던 게 있다라고 추가로 NBA를 굉장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래 보신 분이네요. 이게 10년 전에 들던 별명이니까. 예. 근데 그 지난주 방송에 안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좀 아쉬웠던 게 LA 레이커스 예전에 그 칼말론이랑 왔잖아요. 페이튼이랑 그때 네. 그 전당포 전당포. 그것도 전당포. 굉장히 저는 아주 그 아이디어가 넘치는 거였는데 오늘 가야이님 맹활약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 오상진 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희 오상진 씨는 한마디도 안 이미 했는데. 깨기 싫어가지고. 네, 다음은 NBA 오네요 너무 좋아님.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팟캐스트는 계속 잘 듣고 있었는데 바빴습니다. 댓글 소개할 때 제 아이디가 없어서 허전했습니다 하시면서 동부 결승 끝나고 댓글 쓰러 오시는 길이라고. 저도 안 그래도 좀 궁금했었는데. 네, 잘 지내시는지. 네. 7차전까지 가서 서부 같은 경우 7차전까지 가서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만남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네? 사랑할 왜? 수도 있죠. 사랑할 수도 있죠. 저희는 개인은 아니지만 사랑할 수 있죠. 계속 사랑하시고. 네. 바보형 디조드님. 아이디어 신선하네요. 바보형 디조드님. 몇 년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팟빵 첫 댓글 답니다. NBA 오늘 첫 댓글 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요즘 듣고 있는 팟캐스트가 동나서 NBA 오네요. 다시 정주행하고 있는데 주인장님의 예언들을 복습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토론토 건파 불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세계 최강설. 죄송합니다. 네, 한번 망언을 정리를 많이 더 했죠. 해주시면. 망언을 많이 네. 했죠 제가. 네. 무튼 요즘 밤마다 공던지러 나갈 때 네 분 덕분에 외롭지 않게 춤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학도님, 호수인님, 자유인님 모두 정관 잘 챙기고 계속 즐거운 녹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이제 오클은 아직 맡고 있죠. 네, 그쵸. 오클이 이제 예상하셨죠. 네. 이거 제가 말하면 항상 틀려갖고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주인장님은 전 가야입니다. 주인장님이랑 저랑은 사실은 20년 지기 또 굉장히 오랜 그쵸? 친구인데 네. 이 친구는 실제로도 그 마케팅 관련 좀 일도 하고 있어서 갑자기 왜 진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경기 예측도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매치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NBA 팬 이전에 본인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사실 마이애미 최강설은 본인이 뭐 웨이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웨이드랑 르브론의 어떤 그쵸? 약간의 그 이제 드디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맞붙는 맞붙는. 이런 걸 이제 본인은 굉장히 스토리를 쓰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난무했던 그 막말들. 그래서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너희들 다 필요 없고 오늘 올라갔다는 거 클리브랜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없어? 네. 근데 이하님이 댓글 달아주신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감독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코치들이 많이 바뀌셨죠. 뭐 멤피스, 세크라멘토, 뉴욕 닉스, LA 레이커스, 올랜도, 브루클린, 인디애나, 휴스턴, 미네소타, 워싱턴 다 바뀌었는데 저희가 앞에는 다 소개해드렸고 이번 주 또 바뀐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데이비드 피츠델의 멤피스 감독입니다. 뭐 이분 생소합니다. 저희도 생소하고요. 생소한데 느낌이 있다면 어시스트 코치를 되게 오래 했고 좀 특이한 경력이 있다면 선수 플레이어스 디벨로먼트 디렉터를 해서 선수 기량 발전에 조금 더 포커스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임 감독이 데이비 에거 감독도 신인 감독으로 이제 한번 했었었고 이번 감독도 이제 처음으로 감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멤피스가 리빌딩을 해야 될 시점이 왔잖아요. 이제 노장들도 많고 뭐 빈스 칸터라든지 맷 반스, 잭 랜돌프, 뭐 토니 알렌 정말 40살에 가까운 로스터를 갖고 있는데 콘리도 FA고 이제 콘리도 FA고 해서 이제 리빌딩하기에는 또 괜찮은 감독이지 않을까. 또 마이애미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에릭 스포일러 감독 밑에서 또 많이 배웠겠죠. 펠라에게. 마이애미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퍼스트 클래스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 탑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굉장히 훌륭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휴스턴을 갔습니다. 레이커스의 암흑기를 쓰셨던 아니, 레이커스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뉴욕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 암흑기를 이제 쓰시죠. 근데 뭐 사실은 이분은 뭐 이걸로 유명하죠. 세븐 세컨 워 레스 그 전술로 유명하고 스티브 내시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업테퍼 농구 초석을 다졌던 감독이고 과거에 호수님 말씀하셨죠. 마이크 앤토니라고 부른다. 그렇죠. 디펜스가 없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뭐 그렇게 내년도 휴스턴 수비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든의 개인 수비 정말 기대됩니다. 네. 하든은 진짜 탑 20인 내려면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가야이님 오늘 오시자마자 막말 시작하십니까? 이제 하든을 제가 미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덴토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볼이나 플레이어가 항상 움직이는 쪽을 조금 더 중심을 하는데 과연 제임스 하든과의 궁합이 어떨지 약간 지금 현재까지는 뭐 슈퍼스트하고 볼 도미너먼트 가든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능력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하든의 코트 비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과연 그 물론 내시랑 비교될 솔직히 가든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공존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해서 어려움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근데 뭐 반대로 제임스 하든이 공격적으로는 스케일적으로는 슛이나 뭐 패스는 사실은 다양한 거 갖고 있어서 포인트도 없애고 그냥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하는 걸로 하면 또 뭐 그 가야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시랑 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볼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에 그 내시와의 차이점을 보자면 내시는 마지막 순간에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스페이싱이라든지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패스를 주는 스타일 전형적인 이제 포인트 가드의 이제 그런 선수인데 하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 슛 셀렉션이 안 나왔을 때 이제 그렇죠. 급하게 주는 패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또 보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로써 이제 드와이트 하워드가 휴스턴에 남을 가능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제로죠. 생각합니다. 네. 본인도 뭐 남을 것 같지도 않고. 예전에 레이커스 있을 때도 사실 하워드가 레이커스 떠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덴토니 감독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하워드는 이제 당시 이제 필 잭슨이 사실 내정이 돼 있던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 형식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소리 많이 돌고 있더라고. 이미 동료들한테 하워드가 자기를 내년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좀 돌고 있고. 중국 가나요? 네. 뭐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하워드가 남았을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해지긴 했죠. 내년에 한 몇 실점 할 것 같아요. 한 170 정도 하지 않을까. 150 득점은 한 150 정도 하고 NBA 역사를 새로 쓰지 않을까. 샤클락을 5초만 쓰는 거로 이제 해서. 저는 하든은 하워드는 개인적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하든은 사실 길거리 농구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프로에서 안 봤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팬들에게 죄송한데 왜냐면 저는 솔직히 하든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르브론 팬입니다. 가야인이셨습니다. 가야인이었습니다. 가야인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댓글 저만 달아주십시오. 가야인님의 발언은 본 방송의 의도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올림픽에서도 이제 3대3대 열다는데 거기서 나가도 되고. 네, 어쨌든 둘의 궁합이 어떻게 맞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드와이트 하워드가 사실은 팀에서는 아웃된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자인 스스로가 아니면 뭐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든을 중심으로 덴토니의 궁합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클리 뉴스입니다. NBA 올 NBA 팀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신 자유인님 퍼스트 팀이 누군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르브론 제임스, 10번째죠. 가와이 레너드, 첫 디안드레 번째죠. 조던, 스테픈 커리, 러셀 웨스트브룩. 네. 이렇게 5명이 NBA 그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죠. 네. 자,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스테픈 커리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사실은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갑자기 왜 진행을 하죠? 죄송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지? 디안드레 조던. 디안드레 조던에 대해서 조던이 조금 좀 얘기가 이슈가 이슈가 있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듀란트와 카와이 레너드 이 두 사이에서 누가 과연 세컨드, 누가 과연 퍼스트 팀인가 요 약간의 그 뭐랄까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갑자기 디안드레 조던이 나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고요. 듀란트가 세컨 팀이 어울리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사실 뭐 퍼스트 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센터라는 포지션을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올스타 전과의 차이죠. 그쵸.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로 나뉘는 이제 올스타 전과의 별개로 개인적으로 너무 이거 네.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센터를 둔다는 게 현대농구에서 어떤 팀은 스몰볼만 하고 있는데 센터를 이렇게 둔다는 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올스타 전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백코트 프론트 코트 나누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촌스러워. 이거. 뭐, 네, 디저는 축하드리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결과는 나왔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건 뭐냐면 한때는 그 동맥기 서조단 시대가 있었거든요. 둘이 그 바보 짓거리 할 때. 그 시절이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한 명은 이미 뭐 바보가 여전히 계속 바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뭐 그 아마 2년 연속 디펜싱 퍼스트 팀도 들었을 거예요. 디조단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퍼스트 팀까지 들었으니까 올 NBA 퍼스트 팀 들었으니까 굉장히 진짜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크리스 폴을 잘해야 돼요. 크리스 폴 잘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네. 크리스 폴이 뭐 이 똥이라고 먹어야 돼요. 네. 이건 좀 잘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휴스턴 그 댈러스 갈 뻔하다가 갈 뻔하다가 왔는데 어쨌든 역시 크리스 폴이랑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바보가 네, 그죠. 쓸모가 있게 바보가. 되는구나. 아니 바보가 올 NBA 퍼스트 팀 센터로 뽑혔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한 명은 아직도 바보짓 하는데 팔만 길어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디안드레 조던을 보면서. 네. 자, 그러면 마저 세컨드 팀은 왜 그 세컨드 팀은 누구죠, 자유님? 네, 케빈 듀란트, 드레이몬드 그린, 드마커스 커즌스, 크리스 폴, 데미안 릴라드 이렇게 뽑혔죠. 여기서 뭐 볼 건 릴라드. 그렇죠. 올스타는 안 됐는데 그렇죠. 세컨 팀에 들어가네요. 네. 와, 아주 출중한 올 시즌 포틀랜드를 이게 참 되게 플레이오프로 이끈. 애매하죠. 올스타가 안 된 선수가 이제 퍼스트 팀에, 그러니까 세컨 팀, 올 NBA 팀에 들어갔다는 게 그 예전에 그 로드 스트릭랜드라는 그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그 농구의 레전드였죠. 슛 없는 걸로 유명한데 코트 위저는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그 선수가 예전에 이제 올 NBA 어시스트 왕을 타고 그 올 NBA 세컨 팀에 들어갔었는데 릴라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올스타전에 못 뽑히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비슷한 지금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라드는 왠지 반지를 좀 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위너의 느낌이 좀. 근데 오늘 이렇게 예언 많이 하시네요. 아니 이제 마지막 나오는 거 아무나 막 던지고 가려고 해. 아니 릴라드는 솔직히 말하면 그 뭔가 이 살기라 그러나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좀 멋있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클러치도 좋아합니다. 그런 뛰어나고 멘탈리티가 가지고 있죠. 멘탈이 네. 있죠. 네. 다음은 서드팀 한번 소개해드리시죠. 이번엔 네. 학도님 어떠세요? 네. 뭐 갑자기. 저는 뭐 폴 조지, 라마크스 알드리지, 안드레 드루먼드, 클레이 탐슨, 그다음에 카일 라우리 이렇게 5명 뽑혔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예상 외다가 별로 없지 않으세요? 반대로 예상에는 하든이 안 들어갔다. 하든이랑 사실 클레이 톰슨 둘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과연 한 시즌에 평균 득점 29점한 선수가 서드 팀에서 빠졌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수비를 너무 안 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클레이 탐슨의 수비력은 뭐 사실 슈팅 가드로서는 최정상급 중에 하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들어왔고 특히 73승이 드레이먼드 그린, 스테픈 커리, 그렇죠. 클레이 탐슨. 아니 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 73승은 사실은 정말 역대급 역사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리스펙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게다가 뭐 휴스턴은 내서 카일 라우리가 뽑힌 거 보니까 플레이오프 때 확실히 플레이오프가 반영이 안 됐구나. 그렇죠. 올 NBA 팀은 이제 확실히 그런 거나 별로 반영됐으면 정규 시즌에 택도 대한 없었는데, 네. 정규 시즌에 대한 어드이기 때문에 보면 라우리도 토론토를 잘 이끌어왔고 탐슨도 73승에 큰 몫을 했고
드루몬드 떨드가 조금 저는 왜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투동 근데 일단 뭐 리그에 정상적인 빅맨 자원들이 많이 없어진 센터 자원이 많이 상태고 없어서. 빅맨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셋 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 MP3 막 이제 막 아이팟 막 나올 때 아직도 CD를 막 제작하는 느낌. 특히 드러먼드 같은 경우엔 자유투문제도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솔직히 칼 타운스한테 먹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칼 타운스는 뭐 모든 사람을 다 먹을 내년에 거기 탐 때문에. 티보드 감독이 왔기 때문에 네, 타운스는 무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견뎌낼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서드 팀에 들지 않을까. 근데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이면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리그의 탑 빅맨 플레이 스타일 바꾸라는 얘기를 했네요. 미쳤나봐요. 그냥 안 들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뭐 드러먼드가 한국말은 몰라요, 갑자기 어차피. 3점슛 던지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조금 발이 들더라고. 네. 근데 그 뭐. 인사이드에서 정말 풋워크는 정말 뛰어나죠. 대단합니다. 진짜. 네. 네. 다음은 디펜시브 퍼스트 팀, 세컨드 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한번 샤이님이 소개해 주실래요? 네, 가와이 레너드, 드레이먼드 그린, 디안드레 조던, 그다음에 에이버리 브래들리, 네. 그다음에 크리스 폴 이렇게 뽑혔죠.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저희가 예상을 못했죠. 그렇죠. 네, 처음으로 올 NBA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들어갔죠. 그렇죠. AV 좋네요. 네. 에이블 브래들리는 진짜 사실은 뭐 네. 어른스럽죠. 네. 좋아요. 네. 뭐 크리스 폴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수비 자체의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뭐 락다운 디펜스 당연히 잘하지만 이 수비 조율 능력은 진짜 NBA 역대 탑 10에 들지 않을까. 피켄롤 디펜스도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요. 스위치했을 때 어떤 대처 능력도 정말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를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수비 이런 조율 능력은 좀 재능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폴 하면 또 뭐- 저희 가영님과 저가 이제 같이 가서 직관을 했죠. 우리 호수인님과 저 가야인이 작년 11월에 직관했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크리스폴을 진짜 코앞에서 봤죠. 정말 그 힙업 엉덩이 힙업 정말 애플입 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애플입이 아니에요. 수박입니다. 커 엄청 커. 근데 이게 진짜 돼지 엉덩이 이제 예전에 지난주에 숑캐프 엉덩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수준의 이제 살집 엉덩이가 아니고 진짜 탱탱한 탱탱하면서 큰. 큰데 탱탱한 대단하죠. 거죠. 네. 제대로 업된 거죠 이제. 정말 화가 많이 났던가요, 모두가? 엄청 화났어요. 엄청 화났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경기가 세크라멘토 킹스랑 클리퍼스 경기였는데 크리스 폴도 잘했지만 론도랑 둘이 대결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 론도도 너무나 잘했고 그렇죠. 커즌스의 그 스피드에 실제로 그렇죠. 아마 나중에 직관해 보시면 네. 커즌즈를 아마 제일 놀라실 거예요. 커즌즈가 웬만한 가드보다 빠릅니다. 이건 정말 보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르브론보다 빠른가? 아니죠, 그건.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뭐야? 아니라니까 자꾸. 자, 빨라요, 어쨌든. 디펜시브 세컨드 팀 넘어가겠습니다. 디펜시브 세컨드 팀 소개해 주시죠, 샤이님. 네, 폴 밀셉, 폴 조지, 그다음에 하산 화이트사이드, 하산. 토니 알렌, 지미 버틀러 이렇게 됐죠. 폴 밀셉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지 사갖고 오신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적한다는. 무조건 들어요. 세컨 팀 무조건 들어요. 폴밀 세븐. 와, 근데 이 팀을 진짜 실제로 구성한다면 진짜 확신해요. 토 나오네요. 네. 진짜. 그리고 토니 알렌은 그렇게 경기를 올 시즌 많이 좀 토니 결장을 알렌이 했는데 이번엔 약간 조금 그쵸. 애매한 상황. 토니 알렌은 좀 이번 시즌은 뭐 개인적으로 코비 효과가 아닐까. 코비가 이제 커리 그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이제 그 프로 생활하면서 만났던 디펜더 중에 제일 뛰어난 그 사인도 하면서 이제 그 문구를 달았었고. 인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토니 알렌보다는 클레이 탐슨이나 크라우더나 뭐 이런 선수가 세컨드 팀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사실 클레이 탐슨 좀 밀었어요. 클레이 탐슨 4번까지 막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팅 가드가. 그래서 놀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루브론도 르브론이 요번에 사실 수비형을 받았어야 된다 이래. 농담이고. 르브론 이번 시즌에 조금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수비에 쏘는 에너지 자체가 조금 양이 좀 줄지 않았나. 근데 플레이오프 만약에 뭐 반영이 됐다면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 그렇죠. 아니죠. 네. 일단 만났던 상대들이 뭐 수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팀들은 그렇죠.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클리브랜드나 이번 주 클리브랜드나 르브론에 대한 그 발언들은 본 방송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거 오늘. 가야인의 네.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올 퍼스트 팀, 세컨드 팀, 털드 팀이랑 디펜시브 퍼스트 팀, 세컨드 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다른 좀 가십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필라델피아가 트랜스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1픽을 가져갔고 1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노엘이나 아니면 오카포.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호수님도 말씀드렸죠. 센터가 일단 3명입니다. 엔비드까지 네, 들어오면서 엔비드까지 있으면서. 그래서 노엘이나 오카포와 1픽을 가지고 뭐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라는 설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가 나을지 한번 얘기해 그렇죠. 주시면. 그러니까는 오카포랑 노엘은 서로 궁합이 안 맞는다는 게 올 시즌에 이제 증명이 확인이 됐죠. 된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근데 오카포죠. 개인적으로 가야입니다. 오카포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카포는 프랜차이즈 스타 감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야, 오카포를 넘기라고? 남겨야 돼요. 노엘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노엘이 자 여러분 노엘이라는 사람이요 태치도 닮았잖아요. 팀의 주장 얼굴이야. 주장 관상이에요. 얼굴이 딱. 네. 내 동생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아 웃겨. 저 어쨌든 네.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노엘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오카포가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엔비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은 둘의 조합이 조금 더 피지컬리 좋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그냥 지금 단순히 트레이드를 얘기하기를 앞서서 네. 이 선수들의 샐러리를 같이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들은 지금 루키 계약에 묶여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가치나 어떤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가치가 이런 선수들을 어떤 마트레이드나 이런 조건으로 데려올 때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픽을 가져오기가 참 되게 고르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이 어떻게 그 지금 브라이언 콜란젤로와 이제 제리 콜란젤로가 지금 이제 이 팀의 어떤 그런 단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그냥 사실은 이런 썰이 있어서 누구를 데리고 올지는 모르고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둘 중에 만약에 내보낸다 한 명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필라델피아는요 제 개인적인 가야인 생각입니다만 관중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관중이 몇 명 있는가 과연 반만큼 오카포가 찾아. 남아야 되나 노엘이 남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오카포를 얘기한 겁니다. 오카포 푸더크 보시면 관중들이 더 들어옵니다. 물론 노엘도 훌륭한 선수지만 노엘의 부릅던 눈보다는 이제 오카포의 어떤 그런 나무늘보 같은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엘리트적인 푸더크 개인적으로는 관중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좀 팀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티켓값. 벤 시몬스 오는데. 호수인님 표정 바뀌셨습니다 지금. 아니 저는 뭐 잉그램이 오든 뭐 상관없어요. 지금 호수인님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마냥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죠. 제가 지난주에 떨어질 뻔했는데 지금 탑3 안에 소위 들었기 존만 할 때문에. 뻔하다가 지금 이제 그 정도 수인 얘기 저도 얘기했어요. 욕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예. 저는 누가 와도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네, 필라델피아 트레이더는 뭐 여기까지 뭐 얘기하시면 간단한 가십거리로 설명 드릴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리뷰와 향후 예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부 프로예프부터 얘기하시죠. 오늘로써 동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리브랜드가 르브론이 6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죠. 르브론과 제임스 존스 둘 다. 6년 연속. 제임스 존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적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나무로 된 부적. 왜냐면은 르브론이 같이 있어야 뭔가 제임스 존스 팬들 혹시 있으면 거의 없겠지만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 클립 팬들은 알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요. 네, 자 기쁩니다. 파이널이 정리된 만큼 저희가 지난주 방송 이후로 경기가 진행됐던 게임 4, 5, 6차전에 대해서 좀 게임 리뷰를 해드리고 뭐 정리하시죠 동부는 그렇게. 자 게임 4부터 얘기해볼까요? 게임 4는 토론토가 승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률을 만들었던 토론토 홈경기였습니다. 뭐 이때부터 그 3차전 때 드로잔과 라우리 콤보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세를 보였고 이날도 이제 둘이 67득점을 합작하면 토론토를 승리를 이끌었고 또 이제 비욘보 공포가 계속 됐었죠. 이날도 이제 14 리바운드를 잡고 전 경기에서 20 몇 개 잡았나? 막 미친 듯이 28개 잡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비욘보 자기도 몰랐을 거 이렇게 유명해졌죠. 근데 이때도 이제 또 러브가 계속해서 또 다시 시작된 부진을 보였고 그 심판 발 받고 넘어져서 부상당하고. 부상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토론토가 분위기 되게 좋았던 게 라우리가 일단 필드골이 70%였어요. 그 디로자는 60%. 그 둘 다 30점 이상 하면서 살아나는구나. 토론토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었죠. 4차전은 저 뭐 클리브랜드 캐벌리언스 저 팬으로서 가해는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정말 아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한번 따라가고 중간에 이제 서로 이제 쇼다운을 하는 딱 그 시점이 왔었는데 그때 member가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차드 프레슨 들어왔고 델라베도바도 있었고 사실은 채닝 프라이도 있었고 채닝 프라이가 진짜 온파이어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 솔직히 그 클리브랜드는 지공의 능력이 강하고 특히 르브론 제임스는 지공은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리드를 가져갈 거라 생각했는데 뭐 카이리 어빙이 사실 딱 교체되고 들어오자마자 공이 완전히 죽었고 혼자 10초 이상 아마 드리블 해가지고 그 포지션 뺏긴 게 많았습니다. 사실. 거기서 그때 포지션이 5번 정도 뺏겼죠. 너무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결국에는 팀을 패배로 가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케빈 러브의 부진이 정말 좀 대단했던 거는 특히 케빈 러브가 그 비욘보한테 말도 안 되는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시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저 솔직히 보면서 저 택도 없게 진짜 블럭을 당했는데 얼마나 이 케빈 러브가 비욘보를 쉽게 봤으면 그런 덩크를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플로터를 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인사이드 진에 대해서 좀 무시했었고 그리고 밖에서 어빙이 혼자 약간 드리블 쇼를 해서 거의 망치지 않았나. 네, 그때 분위기 때 어빙이 약간 볼 소유를 많이 하면서 좀 의사결정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채닝 프라이가 켜놓은 불꽃을 꺼버렸죠. 그때 그게 컸었죠. 전 또 조금 르브론한테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 팀의 에이스고 뭐 이런 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에서는 자기가 이제 나서서 좀 볼 핸들링을 하고 뭔가 또 드라이브를 해서 뭐 자유투를 얻어낸다던가 또 이런 공격 작업이 좀 보였어야 되는데 자유투를 얻어낼 수 없죠, 근데. 뭐 지금 한 60% 야투율보다 낫더라고요 자유투가. 지금 해거로 해그룹으로 할 때. 근데 누가 누구 어쨌든 그래도 그런 식의 공격을 더 해서 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비슷한 의견이 조금 반대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델라베도바랑 르브론이랑 그다음에 리차드 에퍼스 이 3명 돌아가는 게 정말 재밌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르브론이 만약에 그 흔히 얘기한 닭돌 그 작전을 썼으면 아마 어빙처럼 막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비욘보도 있었고 사실은 조금 협업 디펜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페이싱 게임 잘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가야님이 말씀하시는 그 라인업 채닝 프라이, 리차드 제퍼슨, 델라베도바, 뭐 르브론 이 라인에 사실은 득실 마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드웨인 케이시 감독도 그 라인에게 좀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인터뷰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카이리 어빙이 좀 아쉬웠죠. 뭐 4차전은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겼는데 5차전 가서 5차전 넘어가면 5차전 가서 러브가 올스타 딱 예전에 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미쳐 정말 잘 그런 얘기 있었어요. 커리어 최고의 경기였다. 진짜로 정말 잘했어. 4쿼터를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었죠. 예전에는 이제 어떤 매치업상의 어떤 개인적 부진 때문에 안 나왔다가 완전 그냥 3쿼터 되기 전에 경기가 정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케빈 러브는 항상 스탯이 좋고 게임을 가져가는데 되게 서포트하는 능력은 되게 뛰어났지만 이렇게 지배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완전 케빈 러브가 뭐 수비도 좋았고 3점슛도 좋았고 패스도 좋았고 특유의 아울렛도 나오고 케빈 러브 상당히 잘했던 경기라고 기억합니다. 네. 뭐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브랜드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로 이제 이긴 경기였고 38득점. 네. 또 다시 라우리와 드로자는 원정에서 또 부진한 활약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 호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슈퍼스타가 되려면 원정에서의 활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홈에서 성적을 보면 라울이나 디로자는 둘이 합쳐서 한 60점 정도 듭니다. 홈에서. 근데 원정만 가면 둘이 합쳐서 28점. 슈퍼스타가 아닌 거죠. 평균. 항상 얘기하지만 라우리와 드로자는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필드골이 홈에서는 60%인데 원정을 가면 40%. 3점 슛은 더 가관이에요. 홈에서는 한 50%대 47% 50% 육박하는 걸 찍는데 원정을 가면 10%. 슈퍼스타 진짜 아닌 거죠. 근데 뭐 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3점을 뭐 경기당 한두 개밖에 안 쏘기 때문에 라울이 혼자 막 쓰면 안 되는데 쏘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되게 롱투를 쏘더라고. 조시 스미스인가요? 좀 근데 이게 그 NBA 스타 레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슈퍼스타로 가는 것도 있고 더맨 레벨도 있지만 딱 엘리트 가드 영역에서 멈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좀 넘어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약간의 그 뭔가 승부의 살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릴라드는 전 이미 태생적으로 좀 갇혀 있는 것 같고요. 멘탈리티가 좋죠. 근데 사실 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엘리트가 돼서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전 탐슨이랑 지금 애매하게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탐슨은 물론 다른 쪽으로 더 잘하지만 근데 저는 탐슨은 이제 슈퍼스타 레벨로 갈 것 같고
드로자는 올 시즌 이후로는 그냥 렐리트 가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아쉽네요, 사실은. 네. 그래도 뭐 내년에 레이커스 루크 월튼 밑에서 좀 도발하시네요. 교육도 잘 받고 또 만약에 가면 또 좋아할 좋아할 거잖아요. 거잖아요. 레이커스를 좋아하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박승현아 레이커스 3점 부족한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로도 정신 상태가 안 됐습니다. 캐롤과 조셉이 그날 그 게임 전날 늦게까지 카지노에서 늦게까지 쳐 있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사실 잘하면 돼요. 뭐 조던도 예전에 얼마나 많이 막 카지노 도박하고 이런 거 그분은 많았어요. 그분이잖아요. 경기장 직전에 시가를 피는 분이신데. 근데 경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못했다는 거죠. 못했죠. 그래도 뭐 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또 새벽까지 또 연습한 또 영상이 또 올라오고 막 그랬던데. 그러니까 엘리트 가드죠. 모범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잔을 저는 폄하할 이유가 없지만 그 더 맨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라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합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도 혼자 남아서 이렇게 영상 그 슛 연습하는 영상도 있었고. 그렇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더 넘어서야 될 산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네. 볼 때. 또 아직 젊으니까 뭐. 그래서 딱 에디 존스 정도가 아닌가. 네. 괜찮네요. 네. 스스로 에디 존슨. 왜냐면은 예, 에디 존스는 제가 호수님의 히로인인 에디 존슨을 딱 지금 에디 존스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성찰 쩌네요. 슬프네요, 진짜.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게임 6로 넘어온다면 오늘은 빅3가 토론토에도 폭발해줬습니다. 네. 게임 6를 보시면은 사실 그 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케빈 러브가 미국에서는 15승 무패인데 캐나다만 가면은 그렇죠. 무승 2패였거든요. 이게 플레이오프 기록이죠. 예, 플레이오프 기록이죠. 그래서 진짜 뭐 이런 뭐 낭설도 있고 그래서 욕심이 뛰어난 거죠. 그랬는데 역시나 게임 6에 강한 르브론 그리고 빅3의 활약 이게 진짜 오늘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경기 전에 르브론 제임스가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이 우리의 일리미네이션 게임이다. 7차전이다. 오늘은 사실 끝났다. 오늘이 지면 우리가 끝난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 리더가 이렇게 조금 절박한 모습을 팀원들에게 주면서 조금 더 파이팅을 하지 않았나? 그쵸. 이런 트위터에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에 남긴 거 아니에요? 지금 화나셨어요. 그거 가짜래요. 저도 자, 칠 수가 없어요. 오늘 르브론은 33점을 넣었고요. 러브는 20점, 게다가 11리바운드 더블, 카이리 어빙은 30점을 넣으면서 다 플러스 20점 득점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사실 오늘 네. 3명 다. 네, 진짜 잘했어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제일 잘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빅3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가드는 가드 역할 잘해줬고 그렇죠. 또 리더 역할 잘해줬고 포워드는 포워드 역할 잘해줬고 특히 오늘 생각보다 어빙이 코트 비전이 좋아가지고 너무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파이널을 맞이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르브론과 클리브랜드 팬으로서는 정말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니었나 그렇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세 번째 진출합니다. 아직 우승이 없죠? 네. 클리브랜드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클리블랜드 도시 자체가 지금 우승에 굉장히 네, 목마른 그렇죠. 상태죠. 우승 목말라 54년 있는 동안. 네. 48년 맞나요? 50, 그 1964년에 그 클리브랜드 브라운즈라는 NFL 팀이 네, 우승한 NFL. 이후로 이제 그 클리브랜드 도시의 프로 프랜차이즈는 우승을 한 그렇죠. 적이 없죠. 네. 네. 저주의 그때- 도시인데. 그 기억에 있는 분들 지금 할아버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꼭 큰 선물 하나 이렇게 선사하는 거고. 이번 시즌 보시죠. 아직 뭐 세 번 올라가서 아직 우승한 적 없으니까. 그분들이 옛날에 디시전 쇼하고 유니폼 다 태워갖고 그렇죠. 다시 재구매했죠. 근데 다시 사는 것 때문에 르브론이 지금 유니폼 뺄지 잘 되고 있죠 지금. 역시 비즈니스 엔드가죠. 저는 뭐 르브론 팬으로서 가연이고요 참고로. 네. 네. 동부는 이렇게 이번 시즌이 정리가 됐습니다. 동부 우승은 클리브랜드로 끝났고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여러 가지 뭐 서캐스틱이 있지만 너무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가 된 컨퍼런스였고 클리브랜드가 처음으로 건강한 빅3를 가지고 일단은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파이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은 서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되게 전쟁이죠. 골스와 오클라호마. 현재 진정한 결승전이죠 이미.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결승은 클리브랜드가 있어야 결승이지 이 사람이. 클리브랜드 없는 결승이 결승입니까 요즘에? 6년 동안? 죄송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존스 빼먹지 마세요. 자, 서부 플레이오프로 넘어가시면 현재 시리즈 3대입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게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6차전 경기를 못 보고 5차전까지만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시리즈 3대입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로 여쭸던
플레이오프 경기 게임 3과 게임 4, 게임 5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3부터 먼저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자유님 오늘도 졸리시나요? 아니요, 지금 편집 생각하고 있어서. 아 네. 전형적으로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이죠. 공부할 때 놀고 놀 때 공부하고. 아니 노래방 가면 잘해요. 노래방 가야지. 마이크 들는데 한번 노래 한번 오랜만에 듣자. 자 게임 3 홈코트에서 골스를 잡아냈습니다. 오크리. 그것도 완전 가비줄이겠습니다. 이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아니, 서부 컨퍼런스는 정말 러셀 웨스트브룩을 빼고는 정말로 논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이야기의 한 70%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슬램덩크에서 능남 감독이 강백호 얘기하면서 뭐 북산의 불안 요소 하면서 나중에는 우리 능남의 뭐 불안 요소기도 한 건가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솔직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약간 웨스트브룩에 대해서는 1, 2차전, 3차전까지는 뭐 그렇게 뭐 제 생각에는 듀란트보다는 공을 덜 들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러셀 웨스트브룩은 다시 봤습니다. 정말. 저는 놀랬습니다.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웨스트브룩의 성장 업그레이드가 이 시리즈 바꿀 거라고.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리뷰해 드리는 겁니다. 네, 골든스테이트가 네. 진출을 확정 짓고 막 이래. 왠지 느낌이 설레발치다가. 네. 정말 대단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의 에너지 레벨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때 그 3쿼터는 정말 눈으로 봐도 믿기지 못할 정도의 그쵸, 야투를 대단했습니다. 보였어요. 정말. 팀 야투율이 77%. 미쳤습니다. 이때 리바운드까지도 압승을 했습니다. 리바운드가 개수가 거의 성인들이 어린이들이랑 농구하는 그쵸. 것처럼 다 쓸어갔죠. 네. 52개 대 38개.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팀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인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가 끝나고 스티븐 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멤피스나 클리브랜드 상대로 또 사실은 뭐 약간 지고 있었어도 우리는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약간의 허세를 조금 인터뷰를 해주셨죠. 희망적인 메시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직 시리 중간인데 그렇죠. 저희가 좆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반대로. 네. 그렇게 해서 게임 4를 가서 사실은 올 시즌 연패가 없었던 골든스테이트 게임 4 게임 4가 어떻게 될지 뭐 기대가 됐던 경기였는데 이달도 오클라호마가 정말 날뛰어댕기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러셀 웨스트브룩이. 두 경기 연속 4쿼터의 이제 주전들을 이제 불러드리면서 백기를 들었죠. 일제. 그렇죠. 그 스티브 커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퀵샷이라고 하죠. 골스가 퀵샷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네, 그리고 게임의 어떤 오늘 경기 증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할 때 그 볼 무브먼트가 너무 없었다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의 배경은 이제 드레이먼 그린의 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날 물론 또 거시기 차갖고 또 이날인가? 아니요, 거시기 3차전에 샀고요. 5차전 4차전 발을 걸었죠. 맞아. 코트 비전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원래는 그 어시스트도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그 플레이오프에서 이 부진했던 두 경기를 보면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거의 패스를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잡으면은 그냥 볼이 데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그 선수들의 어떤 부진의 개인적인 부진도 있지만 반대로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피켓롤 디펜스를 정말 잘해주고 있죠. 네, 정말 이 팀이 정규 시즌에 뭔가 항상 이렇게 불안불안했던 수비에서도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2대2 지금 피켓롤 방어를 이렇게 잘한 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완전 봉쇄를 하고 있고 안드레 또 이제 로버슨. 그렇죠. 그리고 스티브 아담스도 마찬가지고 케빈 듀란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비에 대한 가담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웨이터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말 이 수비를 그러니까 커리를 5명이 막는다, 드레이먼드를 5명이 막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스위칭 디펜스가 정말 너무너무나 뛰어났고 이날 이끌어낸 턴오버만 21개입니다. 골든스테이트가 턴오버를 21개 했죠. 그 영상을 뭐 하이라이트도 보면은 사실은 스틸만 너무너무나 많은 게 일어났어요. 16개 스틸, 8블락.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플레이오프부터 또 이끌어왔던 스티브 아담스가 되게 맹활약을 했는데 컨퍼런스 파이널에 넘어오니까 또 로버슨이 빌리 도너반 감독의 용병술이 대단합니다. 로버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약간 클레이 탐슨 수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팅 가드로서 좋은 체력 갖고 있고 워낙 수비수로서는 제가 볼 때 노력파 그리고 뭐 공격도 잘해줬고요. 허슬이 좋죠. 저는 솔직히 오클라호마 시티 보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 보면서 아 정말 칸터 빼고는 다 잘하는구나 수비를. 칸터가 스티븐 암스가 그 뭐 지금 아직 3차전 얘기인가요? 우리가 어제 4차전 얘기인가요? 아 5차전 얘기 나중에 할게요. 바로 하셔도 돼요. 네, 넘어가면 돼. 그 칸터가 5차전에 초반에 스티븐 암스가 파울 트러블 좀 걸려서 나갔잖아요. 네. 그때 칸터가 털린 거 보면은 오클라호마 시티는 정말로 수비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구나. 칸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아까 그 피켄롤 디펜스도 그렇고 정말 수비 에너지도 엄청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칸터가 벤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는 건 저는 왜 안 쓰나 했거든요. 아담스가 사실은 뭐 공격력은 좀 떨어지지만 아 근데 확실히 구멍이 크더라고요. 보것이랑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여기서 또 하나 더 팩터가 있죠. 미쳐 날뛰는 또 러셀 웨스브룩. 아 정말 아 막 저는 솔직히 클리브랜드 팬으로서 아 이 친구가 되게 파이널 MVP 냄새가 나와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 파이널 MVP들이 이 컨퍼런스 파이널부터 막 치고 올라오는 기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느낄 때마다 불안합니다 지금. 네. 사실은 아 오클라호마 팬들 죄송합니다. 네. 클블이 우승해도 웨스브룩이 탈 것 같아요. 왠지 네. 아, 사실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4경기 연속 12개 어시스트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은 사실은 과거에 라존 론도가 2012년도에 세웠던 기록 이후에 20년 동안 처음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과거에 파이널 갔을 때 매직 존슨이 러셀 웨스트브룩 내가 파이널에서 본 포인트가 되는 가장 최악의 포인트 가드라고 얘기했던 그 러셀 웨스트브룩의 성장. 지금 어시스트가 항상 2자릿수예요. 이끌어가고 있는 게. 게다가 스틸도 한 3에서 4개 정도는 매 경기 보여주면서 4번째 경기도 쉽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수치로 보이는 어시스트 개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디시전 자체가 굉장히 네, 맞아요. 2012년 결승전에 비하면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디시전. 그때는 저 농구하는 거 까먹은 애인 줄 알았어요. 자 디시전 하면 자꾸 죄송한데 디시전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패스라고 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드레이먼드 그린 부진이 수치로도 보이는 게 드레이먼드 그린이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3점이에요. 2000년도부터 봤을 때 포스트 시즌 역사상 가장 최악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게 3, 4차전 이제 네, 합해서 네. 정말 최악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거시기도 차고 발도 걸고 이러면서 팀의 분위기 망친 상태로 5차전에 넘어갑니다. 이게 참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커리와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 이 두 명의 조합이 사실 정규 시즌만 하더라도 코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지금 최고 압도적으로 1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 수비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수비를. 저는 사실 이 시리즈는 잘 안 보시죠? 아니죠. 사실 그 하이라이트 보고 왔는데요. 뭐 이제 봤습니다. 저도 관심 많아서. 근데 원래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레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허점이나 단점들이 이 에너지에 살짝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클라호마는 분명히 거품이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 느낀 거는 허점은 그대로 있지만 에너지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동의합니다. 골든 네. 스테이트를 그 단점 물론 있지만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네. 웨스트브룩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킬러 인스틱트가 5차전 때 지금 마지막에 물론 졌지만 경기는 혼자 오펜스 리바운드 하는 거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네. 그래서 5차전으로 넘어가면 여론이 이제 커리가 집에 갈 것이냐, 이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이렇게 끝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상태로 5차전이 시작됐습니다. 5차전에서는 골든스테이트가 자기 모습 조금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좀 특이한 부분은 보고이 30분을 뛰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몰볼의 대명사를 구사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가 보고이 30분을 뛰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러니까 당연한 전략인 게 당연히 얼리 오펜스에 능한 커리나 탐슨이 사실 초반에 좀 부진하다면 당연히 전통 농구로 당연히 스위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보것이 당연히 빅맨 플레이 해야 되고 그렇죠. 당시에는 아담스가 파울 트러블 나갔기 때문에 칸터를 거의 찢어놨거든요. 보것 수직 스페이싱이나 보것 패스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 전체 보면은 약간 그 80년대 농구 같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통 농구. 그러면서 다시 흐름을 잡아왔고 커리가 살아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골스가. 맞아요. 결국에는 그 4쿼터 막판에는 커리의 딱 그 전형적인 얼리 오피스랑 폭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잡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으로 압살을 당한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스몰볼을 구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의 되게 미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드레이먼드 그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상황에서 그걸 구사를 해야지 어떤 공격이나 이런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막 20개 이상으로 막 차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보것을 더 활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사실은 그 스몰볼을 잘 막았던 빌리 도노반의 전술이 다시 스티브 커의 전통적인 농구로의 기완, 갑작스러운 을 통해서 다시 반격이 뭐 지하수도 볼만하더라고요. 이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엘리트 농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클리브랜드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전통 농구랑 현대 농구 모든 걸 맞아요.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단일 시즌만 본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단의 퍼포먼스 가까운 그쵸. 또 거기에 또 핵심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작년도 르브론 제임스 잘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런 팀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정말 기분이 상해요. 네. 2차전 정말 기대되고 이번 플레이오프 사실 지금 굉장히 이변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정말 경기 매 경기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 30점 차로 이제 결정이 난 경기가 벌써 8경기나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었으려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예상 외의 그런 큰 격차가 벌어진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6차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돼요. 또 마침 또 이제 주말에 걸려 있어서 5차전 그 마무리가 사실 좀 저는 이제 골스를 원하는데 마무리가 좀 불안했어요. 사실. 불안했습니다. 네. 사실은. 오클이 막 쫓아 이게 근데 점수가 한 10점 차 됐는데 마치 막 한두 점 차 승부하는 것처럼 오클이 막 쫓아오는 게 그때 러셀 웨스브룩이 그 엔드원 얻고 혼자 오펜시브 한번 잡고 그때 듀란트를 빼줬는데 듀란트가 거기서 넣었으면 그걸 넣었으면은 몰랐죠. 정말 기절할 거기에 뻔한 몰랐죠. 근데 물론 못 넣었죠. 못 넣었는데 그 정말 그 에너지 레벨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스가 이제 리듬을 좀 잃어버렸는데 사실 그 리듬을 그 커리가 마지막에 스틸하고 이제 레이업도 하고 하면서 듀란트 뺏고 가서 네, 네. 그때 뭔가 리듬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장면과 되게 대조되는 것 같아요. 그 3차전에 이제 듀란트가 이제 커리를 뺏고 이제 속공을 가는 이제 웨스트브룩에게 찔러줬으면서 완전 에너지가 넘어갔었는데 맞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3대1 상황에서 역전한 그 팀이 별로 없잖아요. 역사상. 그렇죠. 역사상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별로 없기도 하고 뭐 지금 그냥 플레이오프를 통틀면은 뭐 대략 10개 정도 팀, 11개 정도 팀 정도가 있죠. 최근에는 뭐 클리퍼스의 최악의 시리즈였던 휴스턴과의 2015년 그게 있고 기억나네. 과거에 레이커스가 선즈한테 그렇죠. 당했을 때 2006년이었죠. 그렇죠. 그게 있고 눈물이 날려. 과거에 피스턴즈가 2003년도에 올랜도 매직을 업셋이 아니죠. 아 그렇죠. 역전했던. 팀액이 1라운드를 넘지 네. 못하게 하는 그 트라우마를 낳게 해준. 그렇죠. 그게 있었죠. 1차전 때 르브론이 고등학교 때 보러 갔었는데 여기. 저는 이 경기를 그 당시에 AFKN으로 생중계 새벽에 봤거든요. 근데 그때 르브론이 보러 왔었어요 이 경기를. 르브론 보러 그때 본 거잖아요.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메리. 네, 그때 딱 이제 NBA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팀에한테 인터뷰도 했습니다. 르브론 뭐 르브론 어떠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팀에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르브론 제임스 커밍 순입니다. 자, 시리즈를 결론을 좀 내보면 결론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좀 생각을 얘기해 보면 뭐 일단 뭐 제 생각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현재 딜레마는 사실은 그들의 최고의 강점인 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리듬을 탔을 때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누구보다 시너지나 에너지를 내는 골스가 현재 지금 집중도나 에너지에서 오클라호마한테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뭐 골든스테이트 특유의 재미있고 리듬 있는 농구가 어떻게 지금 발현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골밑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브 아담스 앤드류 보것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 것인가.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골스가 다시 좀 리듬을 찾는다면 6차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6차전이 분수일 것 같아요. 6차전에서 골스가 이기면 홈에 돌아갔을 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오클이 다시 뭐 잡으면 그냥 경기는 끝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케빈 듀란트가 리딩을 좀 줄이고 본인의 원래 갖고 있던 그 킬러 본능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스코링 머신. 네, 스코링 머신으로 좀 다시 제발 리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크로스오버 이런 거 하지 말고 워낙 스페이스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다시 좀 돌아와서 웨스트브룩을 믿고 본인이 6차전에 좀 주인공이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러셀을 믿고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저도 원래 귀가 얇아가지고 저희가 러셀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러셀이 웨스트브룩이 이번 시리즈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듀란트의 뭐 한 방은 뭐 언젠가 또 그러니까 듀란트가 못한 건 아니었는데 듀란트가 더 날카롭게 할 수 있거든요. 더 효율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금 마지막 6차전인데 만약에 듀란트가 살아난다면 상당히 불리한 게임을 하지 않을까. 또 홈이니까 네, 그런 생각 듭니다. 뭐 다른 분들은 시리즈 마지막 멘트 한번 주시면 어떠세요? 저는 뭐 경기에 카일 싱글러 진짜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지난번에 봤는데 무슨 팬이 나온 줄 알았어요. 얼굴 하얘가지고. 저 아이돌 저스틴 비버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웬 팬이 어떻게 그렇게 유니폼에 안 어울리는 백인이 있나. 그런 팬 있잖아요. 키 크고 백인 애들. 어떠세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골스가 7차전까지 와서 승리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굉장히 나는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팀이 참 플레이오프에서 이런저런 많은 좌절을 했었고 특히 이제 웨스트브룩과 케빈 듀란트가 동시에 했던 그 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케빈 듀란트 내년에 이적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좀 어떻게 될지 참 그래도 어떻게든 7차전까지는 꼭 가서 많은 팬들에게 좀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차위님. 저는 골스가 이제 6차전도 잡고 7차전도 잡아서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3, 4차전에 너무 대패를 당해서 이렇게 끝나면은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플레이오프 때 뭐 한두 점 차로 간당간당하게 진 것도 아니고 진짜 완전히 밀려가지고 4쿼터 주전도 뛰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플레이오프를 탈락하는 거는 뭔가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아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에너지 레벨 오픈 서브 컨퍼런스의 정리가 잘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의 특별 주제 르브론 제임스 인물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도 많고 찬사도 많고 팬도 많고 헤이터즈도 많고 한 현재 리그의 최고 선수죠. 최고 선수 중 하나죠. 르브론 제임스 특집으로 한번 선수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 대변인 저희가 일단은 모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약간 뭐 좋아하는 사람과 히터가 있듯이 르브론 빠는 사람이 있고 일단 르브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약간의 르브론을 중립화해주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론 선수 소개부터 하시죠. 자유님. 네, 더 킹 르브론 레이먼 제임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저는 가야인이고요. 르브론 팬으로서 오늘 한번 특별히 제가 게스트 초대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르브론을 제일 좋아하시는 제일 분이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 다음으로 거의. 네, 1984년 12월 30일생 올해 나이 31죠. 네. 그 얼굴에. 네. 네. 에크론 오하이오에서 31이에요? 저는 84년생입니다. 12월도 30일생. 꽉 차. 84년생. 네. 한국 나이로 33이네. 33. 키는 2m 3. 그다음에 몸무게는 113kg.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고등학교는 세인 빈센트 세인 메리 하이스쿨 나왔고요. NBA 드래프트를 바로 들어왔죠. 고등학교 그렇죠. 졸업하고 2003년도 1라운드 1픽으로 클리블랜드에 지명이 돼서 들어왔고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7년을 뛰고 그다음에 네. 마이애미로 가서 4년을 뛰고 4년.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클리블랜드 돌아와서 맞습니다. 이제 우승을 노리고 있죠. 맞습니다. 네. 네. 퀴즈를 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 퀴즈요? 네. 네. 뭐 뭐 아무튼 두 번의 챔피언을 했고요. 마이애미 네. 시절에. 그다음에 두 번의 파이널 MVP, 루키 오브 더 이어는 뭐 당연히 받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의 MVP. 그다음에 5번이 될 수 있었는데. 네, 득점왕도 했더라고요. 네. 네, 한 번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올타임 리더로서 득점, 어시스트, 스틸, 3점, 플레잉 타임. 그건 큰 수치는 아닌 게 뭐 클리블랜드 자체가 좀 암울하기 때문에 그래. 네.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뭐 네. 네. 자, 그 어렸을 때 시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제가 가야인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은 일단 뭐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뭐 불우한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뚫고 나온 정말 영웅 같은 존재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네,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가정 환경이 좀 불우했나요? 가정 환경이 일단은 많이 불우했고요. 특히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사실은 감옥으로 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사실 지금도 약간 불분명하다고 해요. 그 이름이 뭐 앤서니 맥클랜드인가 뭐 누가 있는데
약간의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어머니인 글로리아 제임스의 성을 따서 이제 1984년 12월 30일에 한 에크론 병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태어납니다. 커리도 거기서 태어났죠. 맞습니다. 그 아 거기 당시에 그 병원이 스테판 커리 때였죠. 예. 벨 커리가 클리브랜드에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마 이적한 첫 해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뭐 커리는 4년 뒤에 태어나고요. 뭐 커리는 관심 없고 제가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마시고 내리.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거는 저는 사실 미국의 오하이오주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오하이오주는 미국의 북동부 쪽이고 날씨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고 관광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도시의 생산성은 좀 떨어지고 한마디로 좀 가난한 특히 이제 그 클리브랜드 안에서도 그 에크론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라고 뭐 좀 알려져 있고 또 약간의 그 촌놈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인종차별도 조금 당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암울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16세, 그러니까 16세였거든요. 그 글로리아 제임스가. 그래서 그때 아기를 낳고 미혼모.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그래서 어린 아이를 낳아서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의 성장기에 15번 정도 아마 이사를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이사지 실제로는 10번 이상을 얹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우한 환경에 딱 힘들었네.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버틀러 선배는 버틀러가 근데 더 심한 것 같아요. 굳이 그들의 레벨을 따지자면 버틀러는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왜냐면 그래도 진짜 르브론 제임스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글로리아 제임스가 그래도 르브론을 지켜줬고 물론 글로리아 제임스가 중간에 뭐 가택 침입 뭐 마약 운반 뭐 이런 비슷한 걸로 해서 아마 감옥을 좀 갔다 와서 그때 르브론 제임스가 학교를 뭐 몇 개월 안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탈선은 아니었고 다행히 그 코치들이 르브론 제임스를 이제 잘 안내해줘서 다행히 올바르게 고등학교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가정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좀 정신 차렸죠? 네네. 어디였죠? 누구였죠? 그 코치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데 코치네 집에서 좀 살았고요. 친구네 집에서도 살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은 이사가 아니라 얹혀 산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 에크론 도시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살기 어려워져가지고 내보낸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가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불우한 것도 불우하지만 친구들 즉 전학을 열 몇 번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르브론 제임스가 제일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머니와 그리고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성격 자체가 고등학교 때 발휘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죠. 에이전시 뭐 모더너 게임에 보면은 친구들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르브론과 친구들 뭐 이런 속설도 있죠. 르브론이 패스를 잘한 이유는 얹혀 살았을 때 쫓겨나지 않으려고 집주인한테 패스했다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그렇죠. 사회성이 있죠. 비즈니스를 안 거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너무 뛰어난 실력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지만 명문고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그 동네 세인트 뭐죠 어디죠?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 이게 파이팅 사실은 아이리시. 그렇죠. 네. 그 카톨릭계 그 네. 백인들이 주로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차분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친구였던 한 명이 원래 가려고 했던 농구 유망주 고등학교를 지목을 받지 못하면서 이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고등학교를 엄청난 고등학교로 이렇게 세웁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에크론이라는 도시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쵸? 이게 뭔가 클리브랜드도 잘 모르는데. 클리브랜드도 잘 모르죠. 네. 심지어 저도 안 가봤고요. 이번에 파이널이면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행책을 샀는데 클리브랜드 챕터가 없더라고요. 뭐야 이게? 갈 가치가 없다는 거죠. 관광책이 없더라고요. 이거 2권이나 되는데. 어쨌든 뭐 오클라호마도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르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를 동네 명문고들은 4-50점 차로 박살내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미국 언론에도 좀 주목받기 시작하죠. 원래 그 고등학교가 농구로는 진짜 안 유명하고 완전 약체였던 거죠. 여기서 농구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수녀 정도였어요. 왜냐면 학교가 캐톨릭 학교고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직자 농구를 했다가 갑자기 르브론 제임스가 팻5+1을 구성하면서 전미 챔피언으로 이끌죠. 정체팬 됐었죠. 네. 이게 정말 대단했던 게 사실 NBA 선수들 뭐 유니폼 이런 거는 길거리에서 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하이스쿨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하이스쿨 버전부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어요. 그쵸, 그 제가 초록색 그때 네. 제가 그때 유럽에 잠깐 있었는데 유럽에 있는 그 백인들이 그 녹색 세인트 빈센트 세인머리 파이팅 아이리시 저지를 입고 다니면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SI 카버에서도 그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카버도 나오고 있었고. 네. 스포츠 일러스트지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참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주목도 엄청나게 받았고 사실 뭐 진짜 전미에서 처음으로 생중계를 고등학교를 했던 것도 르브론 제임스의 경기였던. 그 르브론 제임스가 그 당시에 오크힐 고등학교라고 그 당시에 카멜로 앤서니랑 대결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가 전미 생중계였습니다. 그 경기 그 자체가 고등학교 시합에서 전미 생중계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저희 나라에서 MBC에 고등학교 농구하는데 MBC 골든타임에 그냥 틀어준 거죠. 그렇죠. 이런 거랑 네, 비슷한 그렇죠. 거니까요. 우리나라 농구 인기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게 거의 수 진짜 없죠. 엄청나죠. 네. 그럼 그때부터 좋아하신 거예요? 르브론을?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저희 사촌 형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말씀대로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NBA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그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맥도날드 경기랑 그렇죠. 그 당시에 독특하게 마이클 조단이 은퇴 거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망주들 주니어들 상대로 조단 클래식이라는 어떤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뭐 크리스 폴도 있었고 찰리 빌로네바도 있었는데 그 경기를 저희 사촌 형이 녹화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는 뭐 200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는 지금도 제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경기를 보고 정말 놀랬고 그 전에 저는 마이클 조단의 팬이었는데 정말 달랐고 정말 독특한 스타일이었고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면서 패싱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저는 얼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진짜 저는 많이 좋아했는데 많이 좋아했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귀여웠어요. 둘리가 그때 귀여웠죠. 닮아서 피부도 말랐을 되게 때 좋았고 귀여웠어요. 머리도 아직 다 있었고. 예. 그리고 슈퍼맨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독특했고 아.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코트를 누비는데 정말 멋있었고 특히 르브론 제임스의 원핸드 런닝 그 원핸드 그 한발 점프를 해서 원핸드 덩크는 지금도 너무나 멋있고 활처럼 이렇게 제쳐서 하는 덩크슛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경기에서 비트윈 더 레그 덩크를 했었고 뭐 그런 것도 시작해서 그 패싱 센스 이런 걸 정말 놀랐습니다. 저 원핸드 덩크 하니까 기억나는데 르브론의 첫 득점이 사크라멘토 상대로 그 원핸드 덩크였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아니, 사이드 슛이었습니다. 사이드 슛이었어요? 사이드 점퍼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서. 그 장면은 그 스틸한 어느 건지 다음에 아시죠? 네네네. 스틸한 다음에 두 번째 득점. 무협지에서 무협 네네. 고수들이 싸우는 거 같아요. 아니, 저는 호수이님에 비하면은 고수는 아니지만 한데 물론 지금 사이드 그 넣고 이제 그 이거를 스틸 덩크를, 기억하다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 대단한 그때 그 경기는 기억나죠. 너무나 엄청난 경기였고요. 네. 그래서 NBA에 넘어와서 클리브랜드에서 그렇죠.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덴버랑 그 클리브랜드랑 누가 르브론을 데리고 갈까 엄청난 경쟁을 했었죠. 근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운명처럼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브랜드 도시가 그러니까 클리브랜드랑 에크론은 사실은 차로 제가 구글맵 보니까 한 30분 아니 40분? 그러니까 한 여기서 뭐 김포 정도 거리인데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그 정도 거리면 그냥 붙어 있다고 봐야죠. 그 정도면 식사하러 가니까 밥 먹으러 식사하는 가잖아요. 거리니까 동네예요, 동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주가 드디어 이 오하이오에서 이 최고의 인재를 클리브랜드 캐블리어스가 드디어 뽑게 됩니다. 특히 미국처럼 이렇게 연고지의 어떤 그런 개념이 강한 도시에서 그렇죠. 자신의 도시에서 키우는 스타를 그렇죠. 드래프트 순위로 뽑았다는 건 그때 엄청난 1순위 뽑았다는 건 엄청난 그렇죠. 꼭 이렇게 역사가 짧은 애들이 막 지역을 얘기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황당한데 그렇잖아요. 데릭 루즈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데릭 루즈도 시카고에서 왔기 하면서. 때문에 되게 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의미를 많이 굉장히 두더라고요. 그 프라이드를 또 갖고 그래서 1년 차로 루키 시절을 데뷔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기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은 뭐 지금으로 보면은 르브론과 멜로는 이제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엔 사실 멜로도 신의 상을 받을 만하지 않았나요?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쵸. 그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멜로 같은 경우는 뭐 스탯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덴버는 플레이오프로 팀을 진출을 시켰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둘 다 코어 루키 오브 더 이어가 되지 않나 이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르브론이 단독으로 수상을 했죠. 아마 그 신인 때 오스카 로버슨은 그렇죠. 비고 다음으로 아마 그렇죠. 그 20에 55 네, 25죠. 정말 네. 대단했던 활약이었고 그걸 했던 게 제 기억에 마이클 조던, 오스카 로버트슨, 르브론 제임스 이렇게 3명밖에 없었어요. 몇 명 없었을 거예요. 네.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시그니처도 따라 나왔었죠. 그렇죠. 그 그 시그니처. 스트랩 달려 있는 그 네. 신발에 나왔었죠. 이러면서 클리브랜드에서 진짜로 오하이오 초이스생의 프랜차이즈 타인 제임스에게 정말 혼신을 다합니다. 구단과 도시가. 구단 도시 다 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거 요즘 안 하는데 그 파우더 뿌리는 그 세레머니를 그렇죠. 하면서 네. 난잡해. 별로 이렇게 부르겠다고 하는데 별로 안 아끼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뭐 지금까지 한 번은 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서 사실은 제임스 위주로 완전히 팀을 꾸리죠. 리키 데이비스도 트레이드 시키고 기 데이비스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알죠. 트리플 더블 하려고 링 맞춰 온 다음에 다시 잡아갖고 그러니까 JR의 친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전 JR의 네.
엄청난 아, 선수였죠. 정말 엄청난 비유네요. 너무 와닿는데. J.R. 스미스 결혼해갖고 정신 차렸어요. 아 그래. 신발도 잘 풀고. 르브론 제임스가 엄청난 데뷔 시즌을 보내고 나서 두 번째 시즌 때도 물론 두 번째 시즌도 사실 플레이오프는 탈락은 합니다. 탈락은 하는데 개인적인 그 발전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즌에서는 20에 5 정도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즌에서는 평균 득점 27.2점에 리바운드 7.4, 어시스트 7.2.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 봐도 27에 77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고졸 출신 2년 출신에 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19살 뭐 19점 몇 살에 이거를 달성했으니까 그게 뭐 코비랑 한테 비교가 되는 게 코비는 그때 벤치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스윙 초반부터 이렇게 한 거는 정말 대단한 그때 뭐 거죠. 유타 에어볼 날리 시절에 27점에 뭐 아니, 그게 이제 르브론과 이제 다른 고졸 슈퍼스타들의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은 게 르브론은 신체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선 20살도 되지도 않은 선수가 그런 NBA 그 매년의 그 강도 높은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는 선수들과 신체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그 르브론의 그 초즌원이라는 그 문신도 있고 그 별명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그 키아누 리브스인 거죠. 네. 선택받은 2년차 때부터 거의 한 43분 정도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선 일단 43분도 중요하지만 80경기를 소화합니다. 아, 그렇죠. 마지막 두 경기는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안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 운동력을 좀 우리가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게 운동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 폭발적으로 공격을 혹은 수비를 위한 본인이 이제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운동력이 있고요. 그 운동력을 받쳐주는 또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운동력을 두 가지 나눴어요. 르브론은 둘 다 밸런스가 정말 좋지 않았나.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상이 없었던 물론 본인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리도 있었지만 실제로 타고난 것 자체가 사실 빈스 카터나 데릴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 받쳐주는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좀 고생을 좀 하는데 르브론은 이런 받쳐주는 부분부터 부상에서 좀 자유롭지 않았나. 정말 통뼈였고 뭐 이런 부분은 정말 그래서 르브론은 40살까지 뛸 거예요. 파워포드로 나오면서 이제 속도 줄면은 뭐 포인트가 뛰어도 되고 제가 볼 때 충분히. 네. 뭐 그렇게 2년차까지 또 고졸치고 2년차끼리 미친 활약을 보이면서 또 세 번째 시즌을 맞습니다. 세 번째 시즌은 정말 31.4에 야 대단합니다. 네. 그 시즌이 그거였죠. 30득점을 넘긴 선수가 3명 있었어요. 제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력을 지금 되돌이키는 건데 코비가 35득점을 했었고 르브론이 31득점을 했었고 앨런 아이버슨도 30득점 이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리그가 어떤 원맨들에 이어서 이어지는 어떤 엄청난 하이옥테인 오펜스가 되게 위주로 되게 많이 돌아갔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세 번째 시즌에는 2라운드까지 진출을 하죠. 그렇죠. 네. 뭐 플레이오프 데뷔 때부터 엄청난 활약을 했죠. 첫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하는 정말 손꼽히는 랜드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이제 워싱턴 상대로 물론 이제 트래블링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게임 위닝 샷까지 사이드라인 드롭하면서 넣으면서 그래서 좀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전 생중계를 봤었는데 저도 생중계를 봤어요. 네. 보통 저는 이제 위닝 버저비터라 하면 점퍼를 쏘거나 뭐 터프샷을 쏘거나 이래야 되는데 위닝 버저비터를 돌파를 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사이드라인에서 살짝 돌아오면서 쏘는데 정말 물론 이 비슷한 장면이 방향은 달랐지만 나중에 그 마이애미 히트랑 인디애나랑 그 컨퍼런스 파이널 할 때 홀조지를 벗겨내면서 하는 돌파가 있어요. 미쳐나. 보통 옷인가요? 아주 야하게 벗기면서 득점했는데 그 어쨌든 저는 사실은 버저비터의 새로운 좀 장을 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즌에 이제 지금 소유주인 댄 길버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이크 브라운 감독도 이제 처음으로 선임된 시즌이죠. 그때 막 기억나네. 플레이오프에서 그 르브론이 이제 게이밍 버저비터 넣었을 때 막 바닥에 코트에 막 누워 있는데 같이 누워가지고 막 I love you 막 이러면서 You're the man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되게 목소리 되게 하이톤이잖아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이빨이 하얗죠. 이빨이 크죠. 네. 약간 토이스토리 나오는 그 감자 좀 비슷해요.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네요. 아니 뭐 이게 흑인 미화 발언이 아니라 그냥 캐릭터 비슷하다. 저도 가야인 닮았으니까. 그렇게 세 번째 시즌 2라운드까지 간 다음에 네 번째 시즌을 맞습니다. 네 번째 시즌은 어땠죠? 대변인님? 네 번째 시즌은 저는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완성된 시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번째 시즌이야 봤자 20대 초반 나이인데 완전 초반이죠. 이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오고 나서 사실 리더로서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리더로서 제대로 된 활약을 펼쳤고요. 그리고 르브론 중심으로 팀이 거의 구축이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시즌 활약도 엄청났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드디어 두각을 더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의 그 풋내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리더가 되면서 더욱더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그때는 또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클러치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마지막에 디트로이트 상대로 25득점한 경기도 이때 이 시즌 나왔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 유명한 디트로이트 침공. 그렇죠. 그 경기는 정말 1011럽스를 벗겨내면서 또 벗겨요. 그만 벗. 계속 벗겨. 하여튼 엄청 그런 터프해. 근데 벗겨내면서 사실은 그 디트로이트의 그 어떻게 보면 하향세를 이끄는 주인공이 아니었나. 사실 디트로이트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나름 그 동부에서는 정말 동부를 씹어먹을 만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압살롱구라는 팀이었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큰 무대에서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제 디트로이트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 시리즈를. 네. 근데 이걸 이제 르브론이 그렇죠. 네, 미친 활약으로. 네, 대단했죠. 이때가 0607인가요? 0607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에 올라가죠. 결승전은 얘기하지 마시죠. 처발렸는데 언급할 가치가 너의 없어요. 시대가 올 거야. 이 세나토니오한테. 덩컨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가로치고 하지만 내 시대가 간다고 말을 안 했어. 거짓말쟁이. 그 선수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미친 것 아직까지 같아요. 있습니다. 10년 전이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빨리 끝나는 건가요 결승전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정말 이건 아무리 해도 제가 봤지만 파이널에서 수입당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는데 수입을 당합니다. 네. 이러면서 0708 시즌을 맞이합니다. 그 혼자 한다는 말처럼 득점왕에 오릅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본인의 처음 스코링 타이틀을 갖게 되죠. 플레이오프는 이때 세미파이널까지 갑니다. 세미파이널 갔는데 워싱턴 이기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제 동부의 라이벌이죠. 보스턴 빅3가 있는 보스턴 텍스에게 게임 7에서 일리미네이트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때 뭐 그때 또 뭐 있었죠? 마지막 이제 사실 르브론은 사실 경기 자체에서는 매너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디시전수 전이기 때문에 리그를 정말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진 선수였는데 처음으로 좀 언론한테 좀 질타를 받았던 게 이때 7차전이 끝나서 이제 그 코트를 떠나면서 상대방 선수들과의 이제 핸드쉐이크를 안 하면서 좀 처음으로 좀 질타를 받지 않았나. 예.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폴 피어스와의 둘이 언쟁과 경기 그렇죠. 중에 그 막 듀얼이 끊임없는 굉장히 몸싸움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멋있었죠. 네. 진짜로 르브론 뭐 45점 넣으면 전성기의 폴피어스죠. 네, 폴 피어스 41점 넣고 이럴 네. 때 엄청났죠. 그렇게 빅3에게 1침을 당한 후 샌안토니한테는 파이널에 지고 그 다음 시즌에서는 보스턴한테 본부에서 지고 나서 08-09 시즌을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클리블랜드는 이제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쓰죠. 프랜차이즈. 그렇죠. 뭐 66승 16패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하고 뭐 14연승 기록도 막 세우고 했던 그런 시즌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비 소개시켜줄 때 언급을 들었었는데 그 두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 간의 어떤 그런 그 클리블랜드의 팀 성적도 굉장히 받쳐줬었고 레이커스도 이제 뭔가 서부에서 지금 1위를 달리면서 이 두 팀의 어떤 결승전에서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좀 폭발했던 거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 르브론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수비력을 좀 더 포커싱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NBA 올 디펜시브 팀에 뽑히면서 수비도 양수 겸장을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주목받게 되죠. 가연님 뭐 가연님 갑자기 왜 조용히죠? 갑자기 왜 말이 저는 세난 얘기만 하면 10분 쉬어야 돼요. 저는 샌안토니오가 싫습니다.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네. 리그에서 이렇게 뭐 수비력도 보여주고 양수 겸장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클리블랜드 캐빌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MVP 어워드를 받은 선수를 탄생시킵니다. 그때 정규 시즌 기록도 정말 압도적이었고 개인 스탯도 압도적이었고 뭐 모른 면에서 사실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수상이었죠. 네. 그러면서 피스톤 수입하고 애틀란타 혹스도 이기고 올랜도 매직과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붙습니다. 네. 이 당시 올랜도 올랜도에는 시리즈는 뭐 드와이트가 저희가 있었죠. 네. 이 시리즈는 사실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려서 네. 양궁 농구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사람들의 네, 예상을 맞습니다. 벗어나는 근데 그때 그 3점 페이드웨이 그 르브론 버저비터. 제임스의 아, 버저비터는 정말 멋졌어요. 그게 2차전이었죠. 2차전 홈 경기에서 1차전 퍼컬로- 지고 네, 그렇죠. 2차전 이기고. 세레머니가 진짜 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본인도 놀라서 그래. 오! 막 이러고 갑자기 너무 멋있게 넣었는데 그때 슈퍼스타가 세레모니 제일 구린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너무 추하게 호비처럼 막 이렇게 호! 막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놀래고 호! 야! 오! 막 이러잖아요. 숨을 못 쉬더라고요. 본인이. 와 대박 막 이러면서 혼자 제 생각엔 네. 그렇지만 동부 파이널에서 이제 올랜도에게 처발려서 일단 떨어집니다. 처발리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름 격전을 갔었는데
네, 근데 승부처에서 이제 네. 터클로와 아직도 기억나요. 터클로와 루이스의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 그 활약이 이제 좋았는데 반면에 르브론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활약을 그쵸. 하면서 그쵸. 처음으로 조금씩 이제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의 리그 걱정된다. MVP로서 이제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처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르브론 제임스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커리어 플레이오프 하이를 찍었던 시리즈였거든요. 35.3득점을 경기당 넣으면서 평균 득점 35.3득점을 넣으면서 현대판 오스카 로버트슨이죠. 진짜-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최고 중에 한 명이죠. 아니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팀에서 이렇게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뭐 동부 파이널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09-10 시즌으로 넘어옵니다. 네. 이때 이제 샤킬 오닐이 클리브랜드에 그렇죠. 오게 많이 됐죠. 아픈 샤킬이 네. 맞죠. 네, 많이 아픈 스킬을 절름거리면서 다리를. 이때 뭐 자마리오문 이 선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마리오문 있었습니다. 네. KBL 트라이아웃 나온다는. 뭐 이 당시 시즌에도 사실은 2년 연속 MVP를 타면서 어마어마한 뭐 스탯을 보여주면서 2년 연속으로 갔습니다. 뭐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선수 보강이 좀 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더 디시전이죠. 실제로는 디시전 쇼보다 그 디시전을 사실은 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나 클리브랜드 관계자들이나 르브론 간에 괴리가 이제 시작된 시점이 아니었나. 르브론은 사실은 S급 선수를 원했거든요. 근데 구단의 한계가 뭐냐면 사실 돈은 돈만큼 엄청나게 쓰고 있었는데 클리브랜드라는 도시와 이 스몰 마켓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스타들이 어떻게 보면 꺼려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가 지난 샤킬 오닐이나 벤 허너스 같은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르브론은 물론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본인이 사실은 더 이끌었어야 될 팀을 이제부터 슬슬 남 탓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이제 자기가 안 되니까 본인이 그런 뭐- 좀 아쉬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였는데 우승이 없네요. 그렇죠. 이때까지 우승이 없죠. 그래서 결정한 거야. 뭔가를 결정한 거지. 네. 이렇게 20살 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셀틱스한테 이때 지죠. 네, 또 지죠. 그렇죠. 예. 그러더니 프리에이전시를 맞이합니다. 10 시즌에.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더 디시전 쇼를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님? 저는 사실 이제는 시점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저는 찬성했어요. 저는 사실은 클리브랜드란 도시를 지금도 가본 적도 없고 저는 르브론 팬을 했기 때문에 개인 철학이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행복하길 바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임스는 행복하지만 클브는 불우해지. 저는 솔직히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론 제가 농구를 많이 봤고 팀 응원도 했지만 저는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한계가 저조차도 너무 팬이다 보니까 팀원한테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디시전이라는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옮겼으면 좀 여파가 덜하지 않았을까. 그게 분명히 제일 덜했을 아쉬웠습니다. 네. 정말 이게 꼴값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7월 8일이죠. ESPN 스페셜로 타이틀까지 더 디시전. 네. 인터넷이 폭발했죠. 이런 전 세계적으로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전부터 슬슬 얘기했던 게 아니 난 안 떠난다. 그렇죠. 은근히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날 당일날도 이 친구가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자선 무슨 농구 대회인가 뭐 그런 걸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물론 선수들끼리는 몇 명은 알았겠지만 르브론 제임스 주변인을 제외하고는 그냥 더 멋있게 내가 고향 팀을 위해 남겠다 약간 종신계약 느낌을 사실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리케인으로 무너진 뭐 뉴올리언스로 가겠다 내가 다시 제2의 에크론을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을 갖다면 좀 덜했을 텐데 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가 주는 이미지가 미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반감을 더 사지 않았나. 그리고 이 며칠 뒤에 몇 주 뒤였나요? 며칠 뒤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이애미에서 르브론 입단 행사를 엄청나게 거만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겹치면서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그 전에는 선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악한 역할. 한순간에 갑자기 변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벤트에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제 네. 우승을 몇 번 할 것 같냐 물어봤는데 이제 not one, not two, not three 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제 그게 한 번 더 이제 이미 불타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의 이미지에 이제 막 기름을 시원하게 르브론의 안티 그 극성 팬들이 한 10 정도의 분노라면 거기까지 제보다 6까지 네. 올라서 6, 네. 7 정도. 물론 나중에 이제 댈러스랑 1차전 그 다음에 패배하고 나서 리어 월드 바론으로 그 거의 한 9.8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물론 이제 네. 디시전 쇼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어떤 그런 어떤 접근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디시전 쇼가 준 NBA 어떤 리그 전체의 파급 효과가 제일 크다 했던 생각하는 부분은 리그를 대표하는 3명의 슈퍼스타가
전성기에 있는 나이에서 그렇죠. 그 같은 팀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리그 자체 판도를 어마어마하게 흔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는 역대 NBA 역사가 이제 50년이 넘어간 역사가 이제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팀 내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팀을 우승하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수들이 계속 항상 임무를 했었는데 전성기에 있는 3명의 슈타가 같은 팀에서 그것도 같은 컨퍼런스 있는 팀에서 같은 컨퍼런스 리그를 정말 대표하는 탑10 슈퍼스타 3명이 같은 팀으로 옮겼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리그 판도를 정말 바꿔놨고 네, 지금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타까운 게 르브론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위대함이라든지 어떤 커리어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거를 좀 많이 깎아놨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마이애미 데뷔 시즌에 그들은 좋은 모습은 보였지만 우승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거기서 가자마자 그렇게 차지했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인정한다라고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댈러스 매버릭스한테 파이널에서 지게 되죠. 노비츠키가 사실 그렇게 전성기였지만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었고 정말 비교됐던 것 같아요. 선악 구도로. 노비츠키는 그 댈러스에서의 헌신함을 그렇죠. 로얄티 있는 팀이었고 마크 큐반의 열정 이런 팀을 어떻게 보면 재능으로 본 팀, 똘똘 뭉친 마이애미의 르브론도 이제 네. 그 시즌 중에도 사실 디시언쇼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반응도 좀 적절하지 않았나,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자신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언론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접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클러치 부분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죠. 2011년 결승전이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클러치 부분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시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4쿼터에서 정말 로그아웃을 했거든요. 항상. 정말 로그아웃을 했어요. 드웨인 웨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제목을 다 해줬는데 1년 결승전에서 르브론 제임스 평균 득점이 2득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르브론 그렇죠. 4쿼터 평균 득점이 2득점이에요. 슛 자체의 슛도 거의 안 하고 자유투자율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면서 르브론이 지금 새 가슴이라는 오명을 좀 이렇게 조금씩 받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매버릭스한테 그렇게 댈러스한테 마이애미가 진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는 철치 부심을 합니다. 이때 오프 시즌에서 하킴 올라주는데 포스트 그 무브를 배우고 저는 워킹을 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의 르브론 제임스 한번 좀 짚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때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언론이나 세계적인 그 어떤 팬들의 조롱을 제일 많이 받던 시절이었고 리얼 월드 바로 직후였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르브론 제임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웅의 이미지도 아니었고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웨이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웨이드가 다음 시즌 시작 전에 다른 트레이닝 캠프보다 2주 전에 먼저 열어서 르브론한테 딱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리더다. 네가 마이애미 히트의 리더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공식적으로 팀 내 라커룸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 보시도 대단했던 거는 이제 돌아오는 시즌부터는 나는 수비형 센터로 전환하겠다. 그게 이 두 빅2가 르브론 제임스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보면은 의기소침할 수 있지만 자기의 그 팀 동료를 살려주고 웨이드의 어떤 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큰 그릇은 다음 시즌에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11-12 시즌은 또 다른 MVP를 하나 더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세 번째 MVP를 받아가고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괴물이었죠. 르브론 제임스의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가. 네, 저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네. 결승전에서의 활약도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죠. 전년도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내면서 클러치의 오가슴을 좀 이렇게 새가슴이라는 어떤 오명을 좀 씻어내는데 많이 있었죠. 작년도는 사실 댈러스한테 1차전을 졌지만 반대로 그 다음 시즌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 케빈 듀란트한테 일격을 당해서 그렇죠. 1차전을 내줬거든요. 그러나 그 시리즈를 뒤엎고 결국 마이애미 히트가 첫 번째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동부에서는 인디애나하고 보스턴을 꺾고 올라와서 오클라호마 처음으로 듀란트와 르브론 매치에선 깔끔하게 르브론이 이기면서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결승전 가기 전에 보스턴 셀틱스랑 결국에는 그 악연이었지만 그 보스턴 셀틱스의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6차전이었죠. 6차전. 네. 그 경기가 제가 볼 땐 만약에 떨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르브론에서 없지 않았나.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 경기가 르브론 커리어 최고의 경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45득점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었죠. 근데 그 경기를 보면은 경기를 진짜로 3쿼터 중반에 거의 끝내요. 네. 혼자서 솔직히 보스턴 셀틱스 거의 박살냈고 그 특유의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짐승 눈빛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였구나.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수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당시에는 특히나 너무나 그 파이널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파이널 MVP도 만장일치로 받게 됩니다. 그럼요. 그건. 네. 뭐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백투백을 차지하게. 다음 시즌에 일단 영입 멤버에 기억 남는 건 레이 알렌. 그렇죠.
그리고 르브론의 생명을 정말 국수했죠. 네. 이 레이 알렌 얘기한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그 파이널에서 그렇죠. 샌안토니오의 그것도 거의 보스턴처럼 떨어질 위기에서 그렇죠. 6차전에서. 그때 그 르브론의 그 3점 먼저 들어갔고 두 번째 3점 안 들어갔을 때 그렇죠. 크리스 보시의 리바운드를 살려내서 레이 알렌이 거기서 그때 레이 알렌 슬로우 보시면 놀라운 게 눈으로 그 3점 라인을 보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딱 스텝백 한 다음에 3점이었는데 교과서 같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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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습니다. 네. 그 레이 앨런이 르브론의 목숨을 살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면 르브론이 그 마지막 2분에 막 이제 턴오버도 하고 그렇죠. 슛도 놓싸면서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6차전을 이기고 7차전 가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완전 끝내버리죠. 네. 근데 그 레이 알렌 그 경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왜 재밌었냐면 처음으로 제가 르브론 제임스의 처음으로 헤어밴드가 벗겨진 경기를 봤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혐오스러운 얼굴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로보캅이 이렇게 가면 벗듯 그런 느낌으로 깜짝 놀랄 그 얼마나 절박하게 헤어밴드를 잊어버렸나 그랬고요. 그 아마 파울 당해서 벗겨져가지고. 네, 그렇죠. 뭐 이때 12-13 시즌에 우승했을 때도 또 MVP를 받았어요. 네 번째 MVP를 받죠. 그렇죠. 이때 네. 13-14 시즌에는 그러니까 마이애미 히트의 이제 마지막 4년차 그 해에도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승할 거라는 생각이 100%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쇠했던 샌안토니오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좀 팀을 저평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자체가 르브론 제임스와 그 빅3가 워낙 활약을 잘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웬걸 또 다른 스타가 들어옵니다. 카와이 레너드라는 선수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선수가 들어왔죠. 어마어마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그 전에 2007년도에 막혔을 때는 헬핑 팀에서 뭐 브로스 보인도 있었지만 막혔지만 솔직히 그 다음에 히트 시절의 샌안토니오 대결에서는 레너드에게 굉장히 많이 막혔던 그렇죠. 시리즈가 코비에게 아니었나. 토니 앨런 같은 존재죠. 그렇죠. 정말 그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샌안토니오한테 한번 타이틀을 넘겨주고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애미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는데 제일 먼저 포착될 때가 이사를 갔어요. 갑자기. 그 마이애미에 있는 집을 그 판매 그 부동산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그 I'm coming home 해가지고 신문 기사도 발표했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사죄의 편지도 좀 썼고 나름대로 뭐 그런 퍼포먼스 좀 보였죠. 네. 델 기버트 구단주랑 또 화해도 좀 하고. 댄 길버트는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는 뭐 클리브랜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뭐 르브론 제임스 그 비즈니스를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카이리 어빙이 사실은 이제 건강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말도 안 되게 또 1픽을 뽑아가지고 앤드류 위긴스를 그 당시에 데리고 올 예정이었고 혹은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더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 그러니까 예전 자기가 떠났던 클리브랜드보다는 좀 더 잠재력이 높고 그렇죠. 좋은 선수들을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 판단 아래 그렇죠. 클리브랜드 다시 돌아옵니다. 기회주의자거든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3명이 모여야 되는 거죠. 3명 정도는 있어야 내가 같이 농구 좀 떠준다. 나 혼자 못하니까. 그리고 14-15 시즌을 잘 보내고 나서 화가 너무 나니까 애들이 생각나. 잘 보내고 나서 빅3를 데리고 또 다른 빅3를 데리고 파이널까지 진출합니다. 동부를 편하게 접수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케빈 러브를 잃게 되고요. 네. 올리니기 보내버렸죠. 그렇죠. 네. 그거 좀 너무했어요. 근데 그거. 저도 화가 났지만 여기서 욕을 너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는 지금 수술을 끝났나 모르겠네. 엎보죠. 네. 네, 그리고 파이널 올라가서 1차전 때 어빙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수로 기운이 기울었죠. 그렇죠. 골든스테이트 네. 워리어스로. 스테판 커리 그 해 MVP 받았던 선수와 또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뭐 보것 뭐 수비적으로 보면 거의 베테랑의 엄청난 효과를 줬던 이거달라 그리고 리빙스턴 뭐 이런 선수를 상대로 골스 팬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선수 상대로 끝까지 들어봐. 이런 선수를 상대로 매튜 델로여도가 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트리스탄 탐슨, 트리스탄 탐슨, 모즈고프. 제가 이런 선수를 데리고 물론 그 선수들이 뭐 잘 못했다기보다는 지금 빅3 중에 빅2를 잃고 혼자서 르브론 제임스는 파이널 진출하게 됩니다. 정말 작년에 르브론의 활약은 많은 헤이터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전향됐었죠. 그렇죠. 혼자 구건무트를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예. 대표적인 얘가 학도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여튼 모습을 이- 보면서 네. 쟤는 진짜 잘한다. 네. 요즘 르브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거 보더니 잘하는 거 인정해야겠습니다라고 했던. 잘하는 물론 걸 사실 지금 뭐- 인정한 거야? 물론 사실 뭐 실력 실력 걸렸네요.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죠. 질타를 많이 받는 네. 편이죠. 저는 실력 때문에 싫어했어요. 아 그래? 디트로이트 올해 어떻게 했죠? 그리고 올 시즌에 넘어와서 이미 파이널에까지는 진출
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번 연속 파이널. 6번 연속. 정말 어마어마한 커리어죠.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르브론이 사실 이런 어떤 선수 자체로서의 레벨이라든지 어떤 뭐 스탯상으로의 위대함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승전 자체는 정말 많이 진출을 했는데 진출 횟수에 비해서 우승 횟수가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하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마지막 뭐라 하죠?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결승전에서의 어떤 승률이 2승 4패잖아요, 지금. 2승 4패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위대한 선수로. 저희가 NBA 선수들 평가할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선수가 리그에서 몇 번의 우승을 했냐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가장 위대한 선수들을 이제 가를 때 로버토리 아닙니까? 먹을 때 중요한 이걸 또 언급해드려야 되는 게 예전에 저희가 뭐 제리 웨스트라든지 뭐 엘진 베일러라든지 월 체인버런 같은 선수들 평가를 할 때 이 선수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평가 절하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우승 트로피의 어떤 숫자거든요. 이 선수 결승 진출 횟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냥 지금 이미 뭐 탑 5라든지 탑 10이라든지 리그 올타임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선수가 정말 뭐 마이클 조던과 이제 거의 동급 수준으로 리그 탑 2, 탑 3 역대급으로 봤을 때 이 레벨로 올라갈 수 있냐 없느냐는 남은 커리어상을 봤을 때 우승을 몇 번 하느냐가 아마 그쵸? 판가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네, 동의합니다. 한 2번 정도 더 하면 네. 진짜 이제는 올타임 탑 10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을까. 탑10은 사실 지금도 의미가 의견이 없습니다. 많이 근데 없죠. 이제 그 올드 팬들은 일단 아직도 레리버드와 뭐 그건 사람마다 그렇죠.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레리버드를 넘지 못했다는 의견이 아직 많기 때문에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좀 뭐, 아쉽죠.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파이널 리뷰하고 르브론 얘기까지 특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가야님을 모신 만큼 르브론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선서를 하면 원래 자유인님이 항상 담당하시는 제가 건데 하나요? 뭐 자유인에게 누구란 이렇게 질문하는데 특별히 오늘 르브론 제임스 특집으로 오셨으니까 가야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가야님에게 르브론이란? 저는 이거를 정의를 하지 않고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르브론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뭐 이걸 안 듣겠지만 영어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죠. 저희 통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님은 바로 들어오세요. 네. 저는 솔직히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Frankly speaking, I was thinking last night. Let's go. 렛츠고래. 도끼 흉내 비슷해요? Let's go. Let's get him. 근데 저는 솔직히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는 개인 스탯이나 물론 우승을 더 하면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 덕후 팬으로서는 그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는 위대한 선수로 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르브론 위대한 선수로 남기 위해서는 물론 우승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맞지만 저는 반대로 좀 배워야 될 선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지 밀러인데요. 레지 밀러는 사실은 드래프트 딱 들어올 때부터 11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드래프트 원래는 스티브 알포든가 그런 선수가 인디아나 출신이고 인디아나 대에서 인디아나 출신이고 인디아나 페이서스가 100% 뽑아야 될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레지 밀러를 지명했거든요. LA 출신.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그때 정말 야유는 포르징기스 야유랑 비교도 안 될 정도였는데 결국 그 선수가 18년 동안 그 팀에 뛰면서 마지막 플레이오프 탈락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 울면서 굿바이 레지 하면서 그 경기는 아직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르브론 제임스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레지 밀러의 삶은 반대고 개인적으로 레전드 중에서는 레지 밀러가 서드 팀 2번인가 3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스탯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명예전당도 헌액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위대한 선수라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그 점이거든요.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르브론은 남은 그 선수 커리어에 대해서 위대함을 좀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팬으로서는 사람들이 뭐 올타임 메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위대한 선수로 남지 않을까. 그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르브론이랑 레지 밀러를 제가 왜 들었냐면은 정말 반대거든요. 레지 밀러는 88kg밖에 안 나가고 그 깡마른 최고의 그 깡따구 하나로 그 도시를 목숨 걸고 뛴 선수가 있고 그 도시에서 심지어 원하는 선수도 아니었고 반면에 이 르브론 제임스는 그 도시 출신의 그 도시의 구원자로 등장해서 뭐 NBA 역대급 어떻게 보면 재능을 물려받은 선수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대하냐. 물론 르브론이 위대하다고 많이 하겠지만 저는 팬으로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거 르브론 꼭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추진하시죠 캠페인. 아니면 트위터로 보내세요. 바로 읽을 거야. 근데 클리브랜드 가서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 정보가 없더라고요. 네. 가지 마세요. 자유님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죠. 네, 한번 그래도 저희 또 코너니까 자유님에게 르브론이란? 충성해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클리브랜드. 가야님한테 아니죠. 가야님인 이제 충성하시고. 클리브랜드 충성해라. 아,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르브론의 진짜 오래된 골스 팬이죠. 그렇죠. 진짜 저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사람이 왔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지금 사실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쉽죠. 너무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 100분의 1도 말을 못한 것 같고 아, 서부 컨퍼런스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 막 관심도 없는데 아쉽고요. 농담이고 제가 또 기회 되면 혹시 좀 또 놀러 오세요.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중에 좀 그리고 저는 뭐 정모 같은 게 열리면 꼭 갈 사람이니까 제가 왜 가인인지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주 한 명 더 왔다고 더 유쾌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이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녹음 마치겠습니다. NBA 온 네.